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2골을 먼저 앞서고도 내리세골을 내주는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내가 온 뒤 최악의 패배라고 인정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은 7일 영국 브라이턴 앤 호브의 아멕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이턴 앤 호브 알비온과의 2024에서 25 EPL 7라운드에서 2대3으로 졌습니다. 이날 경기는 A매치 휴식기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공식진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공식전 5연승을 달리며 상승세를 탔고 브라이턴전에서 6연승에 도전했습니다. 지난달 허벅지 부상으로 이탈한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발언대로 스쿼드에서 제외됐습니다. 손흥민의 공백을 브레넌 존슨과 제임스 매디슨이 메우는 듯했다. 특히 존슨은 6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했습니다. 전반 23분 티모 베르너의 전진 패스를 왼발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 전반 37분 매디슨이 대한 쿨루셉스키의 패스를 받아 추가 골을 넣으며 기분 좋게 전반전을 마무리한 토트넘입니다. 문제가 된 건 후반전이었습니다. 토트넘은 후반 3분 만에 양쿠바 민테에게 추격골을 내주더니 10분 뒤엔 조르지니오 루터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미토마 가우르의 패스를 받은 루터는 데스티니 오도지와 미키 판더 펜과의 몸싸움을 이겨낸 뒤 왼발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추가 득점 역시 브라이턴의 몫이었습니다. 후반 20분 루터의 크로스를 데니 웰백이 머리로 연결하며 토트넘의 침묵을 안겼습니다. 단 17분 만에 2골의 리드가 날아간 순간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이후 베르너, 오도지, 매디슨의 연이은 슈팅으로 응수했지만 끝내 브라이턴의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적지에서 연승이 끊기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경기 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는 경쟁력이 없었다. 집중력도 부족했고 이 수준에서 필요한 정도에 미치지 못했다. 그 대가를 치렀다며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이어 모든 경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경기에서 지는 방식이 있다. 내가 온 이후 이런 식으로 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평했습니다. 연이은 실점에 대해선 모든 것이 실망스럽다. 오늘 부족함을 느낀 첫날이었다. 수비든 공격에서든 말이다. 경쟁하지 않고 상대에 압도당하는 것을 허용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돌아봤습니다. 끝으로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그리운 경기는 아니었다라고 선을 그은 뒤 이들을 그리워해야만 했다면 지난 몇 경기나 전반처럼 플레이 못했을 것이다. 모든 대회에선 일정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후반 45분 동안은 그러지 못했다. 그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고 평했습니다. 브라이턴은 토트넘을 잡고 리그 6위가 됐습니다. 토트넘은 9위로 A매치 휴식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편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브라이튼전을 앞두고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손흥민은 출전이 어려울 것 같다. 본인이 노력하고 있지만 회복이 생각보다 느리다. 국가대표팀에 소집되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손흥민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요르단, 이라크와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2연전에 앞서 최종의 대표팀을 고린 홍명보호는 4일 손흥민의 명단 제외를 발표했습니다. 홍현석이 대체 선수로 합류했습니다. 손흥민이 대표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은 까마득한 일입니다. 당초 오는 19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 복귀가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부상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과거 토트넘 스카우터로 활동한 브라이언 킹은 영국 매체 토트넘 뉴스와 인터뷰에서 장기 부상이 아니길 바라지만 대표팀에서 빠진 것을 보면 심각한 부상이 틀림없다. 팬들이 손흥민의 부상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매체는 손흥민의 복귀 시점을 파악하고자 토트넘에 연락을 취했지만 확실한 답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불행 중 다행인 점은 손흥민을 비롯한 토트넘 선수단이 A매치 휴식기를 빌려 회복에 매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순위 경쟁을 벌이는 다른 상위권 팀에 비해 대표팀에 차출되는 선수가 많지 않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한풀 꺾인 분위기를 되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입니다. 손흥민은 지난달 27일 유로파리그 경기 중 햄스트링 부상을 호소하며 교체 아웃됐습니다. 부상 정도가 심해 이후 3경기째 결장 중입니다. 한편 2026 북중미 월드컵으로 가는 아시아 3차 예선 과정에 있는
한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은 9월에 펼쳐진 첫 두 경기에서 1승 1무를 거두고 오는 10일 요르단 원정, 15일 이라크와 홈에서 3차 예선 3, 4차전 경기를 합니다. 손흥민은 축구대표팀 10월 명단에서도 제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9월 A매치에서 또 팔레스타인전 0대0 무승부로 위기에 놓였던 홍명보 감독을 오만전 한 골이 도운 맹활약으로 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홍 감독은 이번 두 경기에서 손흥민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선임 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국회에 출석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최악의 소식입니다. 여기에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이 에이스 없이 치른 세 번째 경기 만에 참담한 역전패를 당해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물론 홍 감독은 그래도 상대적 약체를 맞이하며 두 경기만 일단 버티면 손흥민의 복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겪었던 희극비 비극을 목격한 홍명보호가 이를 피하기 위해 운명의 항해에 나섭니다. 한편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축구대표팀은 오는 10일 요르단 암만에서 요르단 대표팀을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3차전을 치릅니다. 같은 1승 1무지만 다득점에서 앞선 요르단이 조선도 한국은 2위입니다. 지난달 30일 명단을 발표한 축구대표팀 26인 중 K리거는 7명이 포함됐습니다. K리거 국가대표 7명은 모두 일요일 오후 3시 경기를 치른 뒤 곧바로 인천공항으로 이동해 국가대표 소집에 응했습니다. FC서울 수비수 김주성은 광주에서 광주FC에게 1대3으로 패한 뒤 곧바로 인천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피곤하다고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요르단도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김주성과 수비 호흡을 맞추는 야잔도 광주전을 끝내고 곧바로 인천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야잔도 요르단 대표팀 소집에 응해 한국전에 출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난 2월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요르단에게 0대2 완패를 당했습니다. 당시 요르단 중앙수비수로 출전했던 선수가 바로 야잔입니다. 야잔은 지난 7월 서울과 계약을 맺고 K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야잔의 가세로 수비가 안정된 서울은 5위로 상위 스플릿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기자도 요르단으로 대표팀 동행 취재를 갑니다. 우연히 야잔과 같은 비행기를 타서 인천공항에서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잔은 K리그 경기를 마치고 김주성과 함께 공항으로 왔다. 피곤하지만 괜찮다면서 웃었습니다. 손흥민이 빠져서 수월하지 않냐는 질문에 야잔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한국은 좋은 선수들이 많은 강팀이다. 손이가 좋은 선수지만 없다고 방심할 수 없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프로축구 관계자도 야잔은 서울 상승세 주역이다. 체격도 좋고 리더십이 뛰어나 대표팀에서 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껄끄러운 상대다.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 선수들이 득점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야잔도 한국과 승부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는 요르단은 안방에서 강하다. 요르단 음식이 맛있으니 꼭 먹고 가라면서 여유있게 농담을 했습니다. 여기서 시청하고 관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